자, 2021 수능 특강 수록작품 고려가요 동동입니다. 자, 동동이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가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면요. 와우, 굵다. 자, 고려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몇 음보? 3음보. 그쵸? 그 다음에 분절체를 특징으로 하죠. 이거는 모두 13년의 분절체 또는 분연체, 분장체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후렴구가 존재하고요. 후렴구는 일단은 여기서는 아우 동동다리라고 불리는 요게 이제 후렴구에 해당해요. 독립적으로 행을 이루면서 의미를 별로 지니지 않는 걸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행마다 끼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냐면 여음구라고 있는데요. 이 여음구는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요. 예, 여기는 여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음구는 이제 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게 고려가요에 해당이 되고요.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반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에는 반복법이 거의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려 소교가 이제 반복법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청산별곡도 반복법이 사용되고, 가시리도 반복법이 사용되고, 서경별곡 반복법 사용되고, 정석가 반복법 사용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과정하고 동동 두 작품만 특이하게 반복법이 잘 안 쓰이고 있더라고요. 요거만 주의해. 대신 반복 대신에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반복은 여기서는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X, 아이고, 좀 헷갈리잖아. 그렇죠? 이 반복법은 고려가에 사용되니까 요거는 일단은 동동과 정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과정. 여러분 모르는 사람 그냥 넘어가고요. 이 정과정에서는 안 나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주면 되겠지 뭐. 그지? 자, 이 동동이라고 하는 제목은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동동이란 노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요. 아마 그 당시에 제목은 또 있었겠지. 야, 우리 이거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시대 때 이 구전문학을 기록을 하면서 제목을 임의로 붙이는 거죠. 되게 성의 없이 붙여요. 그냥 노래가 맨 시작하는 앞머리를 붙인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실이라든가 청산별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앞머리를 붙여요. 그리고 이제 이 동동 같은 경우에는 뭘 붙이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경별곡도 앞머리를 붙이는 거거든. 근데 동동은 후렴구에 나온 이 동동을 붙이는 거죠. 이 동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자로 되어 있는 움직일 동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동동은 그냥 이 북치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이 북소리를 입으로 내는 거죠. 북소리를 입으로 내는 아카펠라 입으로 북소리를 입으로 내는 소리를 갖다가 이게 음차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음차라고 하는 거죠. 한자의 발음을 음을 빌려 가지고 고유의 발음을 표시하는 걸 음차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시는 이 동동이라는 시는요. 이제 특이하게 한 번 더 정리할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얘는 자, 두 가지만 합니다. 하나가 뭐냐 원령체라고 하는 걸 가져요. 원령체가 뭐냐면요. 월별 구성을 지닌 겁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해가지고 이게 하나씩 월령체인데 그래서 월령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자 월령체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각 월별이요 월별 개월별이죠. 예 월별 10것이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 월령체 구성이라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13년이냐 12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얘는 앞에 서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사라는 게 있는데 고려 소교의 서사는요 정석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동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본문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요 가창 상황이라고 그래요. 가창 또는 공연하는 상황이요. 공연하는 상황을 짐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선시대 때 이제 구전되었던 걸 조선시대 때 그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소교가 불러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몇 작품만 전해지는 이유가 그냥 고려 말에 불려지다가 결국 뭐냐면 조선 초까지도 궁궐에서 사람들이 흥얼거렸던 노래만 골라가지고 야 너 그거 한번 야 그럼 적어보자 해가지고 전해진 게 지금의 전해진 고려소교야.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궁궐에서 고려소교가 서민 노래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서민들이 노래를 부르되 우리가 대통령이 무슨 대중가요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궁인들이 뭐냐면 그런 서민가요인 이 고려소교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얘기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조선왕조가 설립되고 나서도 이 고려소교는 여전히 사람들한테 애창됐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결국 뭐냐면 그 여전히 전해왔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던 남아있는 그 고려소교를 기록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가창 상황은 주로 공연 상황은 주로 어디서 공연하는 거냐면 궁궐에서 임금 앞에서 공연했던 내용들을 궁인이 듣고 흥얼거리는 노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창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 시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이 시는 결국 뭐냐면 화자가 여성이에요. 화자가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처한 상황은 뭐가 되냐면
님이 떠났어요.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 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별 후인데 아직도 못 잊어. 남자가 완전 개멋있어.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별 후의 상황이면 결국은 그래서 열거돼 있다고 그랬죠. 독립적으로. 그럼 이 열거돼 있을 때 이별 후에서 우리가 자,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정서가 뭘까요? 간단하게 잊어버려요. 아, 최고지 그게. 근데 그게 아니 잊지 못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정서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워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일단은 뭐야? 슬퍼해요. 우리는 이걸 애련이라고 하죠. 슬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야? 외로워하기도 하고 고독이죠. 외로워하기도 하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그쵸. 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한번 빌어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근데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여자애는 더 나가서 뭐냐면 임에 대해서 축복도 해요. 우리님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쌉잘생김 해가지고 예찬도 합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축복이나 예찬을 합쳐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얘가 송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정서가 번갈아 가면서 뭐 일정한 순서는 없지만 뭐 2연에선 두 번째 서사 말고 이제 정월에는 외롭다가 2월에는 님을 예찬했다가 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주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서사를 먼저 해석을 하면요. 덕을난 곰배에 받자고 복을난 림배에 받자고 근데 곰배란 말은 뒤로 받치고 뒤란 뜻이고요. 림배란 말은 지금 뭐야? 앞이란 뜻입니다. 현대에도 남아있는데 현대에도 이거는 합쳐가지고 뭐냐면 곰비, 임비라고 해가지고요. 뭐 앞에 앞뒤 앞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원래는 이건 뭐냐면 연속적인 부사로 곰비님비 하면 뭐냐면 연속적인 연속적으로 연속으로 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곰비님비라는 말이 사람들이 곰비님이 온다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옛날에는 곰비는 뒤였고 림비는 앞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을한 곰비 뒤로 받치고 받자고라는 받치고 복은 앞으로 받치고 덕이여 복이여 하날 나사라 이 나사라라는 말이 종종 쓰여 얘들아 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사까지만 보시면 돼요. 알았어? 원래 기본형은 낫다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바치다 또는 드리다 이런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 덕이나 복이나 덕이 됐든 복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제가 드리러 바치러 내가 옵니다. 이렇게 됐죠. 결국 뭐냐면은 제가 덕과 복을 드리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임금이나 뭐 이런 고관 대작들, 권력자들이 앉아 있겠죠. 광대가 노래 부르기 전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임금님, 제가 덕과 복을 다 드릴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정월부터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정월 날인물은 아우 어저녹죠.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날인물이 뭐예요? 시냇물을 이 나리가 뭐예요? 시내란 뜻이에요. 냇물이란 뜻이죠. 냇물은 아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 이 누리야 이 시옷은 관현격조사고요. 요 누리 세상이란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곤 태어난 몸이시여 몸이여 하울로 홀로 열시여 여다 녜다 나오잖아 맞습니까? 여다 또는 예다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1번 가다 2번 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월 냇물은 아우 어이구 염이 있었네요. 선생님 실수예요. 염이 있었어요. 아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잘 어울리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은 홀로 살아가는구나. 그럼 이때 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야 나. 나는 홀로 살아가는구나. 저 냇물들도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야. 왜? 임과 이별했으니까. 오케이. 자 2월 보름에 자 2월 보름이야. 보름에 자 아으 높이현 높이 우리 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이란 말은 기본형이 혀다예요. 혀다란 말은 내가 여기다가 더 안 적을게요. 1번은 뭐냐면 악기를 연주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불을 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불이니까 높이 켜놓은 등불과 같습니다. 다호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인 모든 사람들을 비추실 지지셨다 했을 때 지지셨다는 즈 더하기 이셨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시옷이 모음과 모음 사이 낑기면 반치음 즈 발음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읒이 뭐냐면 원래 얼굴이란 뜻인데 그냥 모습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과 같아. 누가? 님이 이 님의 어떤 똑똑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모습은 만인을 비춰주실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굉장한데요. 자 3월 나며 이건 음력이 아니라 3월을 지나면서 개한 열린 만춘은 늦은 봄이에요. 3월이 왜 늦은 봄이에요? 양력으로 3월이기 때문에 양력 3월이면 음력 3월이면 이미 언제가 되면 5월 말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늦은 봄, 오케이. 달의 꽃이요 이렇게 나와요. 달의 꽃이 뭐냐면은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이요. 오케이. 남의 불을 짖을 디니언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남의라는 말은 뭐냐면 남 플러스 에 이거 관용격조사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즉 아까 얘기했죠. 모습을 구개음아 디니언하셨다. 지니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됐죠. 그럼 달의꽃이란 말은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나며 음력 3월나며 핀 늦은 봄에 진달래꽃이 마치 님의 얼굴과 닮았는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아우 잘생겼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4월 아닌 잊어, 잊어 이런 뜻이야. 아닌 잊어, 잊지 않고 아우 왔구나 복골이세, 꾀꼬리세요. 무슨이란 말은 뭐냐면 얘라 무엇이란 말이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일이 돼요. 그래서 무슨 따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녹사님은 뭐냐면 일종의 벼슬이 되는 거죠. 벼슬. 벼슬 자리에 올려 있는 거니까 결국 뭐냐 이 님이야. 아 님은 여기서 결국 뭐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야 임은 남자야. 이미 남자면 이 화자는 당연히 뭐야 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 님은 옛날 두음법칙이야. 옛날에 나를 네 꽃인디요. 꾀꼬리는 잊지 않았는데 아니 잊었는데 우리 님은 뭐야 잊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잊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4월을 잊지 않고 왔구나 꾀꼬리세요. 그런데 뭐예요? 무슨 일로 우리 녹사님께서는 옛날의 나를 잊어버리고 이 말은 뭐야 안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5월 5일에 아우 수린날 아침 야근하고 나오죠. 5월 5일은 뭐야 수린날인데 이 수리가 뭐냐면 단오예요.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 오케이 즈문이 뭐예요? 천이죠. 천년을 장존 오래 사는 거야. 길게 산다는 얘기니까 장수할 약이라 받잔노이라 바칩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결국 뭐냐 5월 5일 즉 뭐야 단오에 아침에 먹는 한약은 천년을 살 수 있는 약입니다. 정관장 홍삼은 천년을 살 수 있는 약이니까 제가 정관장 홍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는 6월 보름에 자, 6월 보름에 유두절이라고 해요. 유두절. 여기는 이제 단오가 되잖아요. 여긴 유두절이라고 하는 게 유두절은 뭐냐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그 여인의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별해가 뭐냐면 절벽 또는 벼랑입니다. 유두절의 벼랑 끝에 벼랑의 버린 빛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발연빛이에요. 그냥 빛이 아니라 버렸어요. 오케이? 버렸는데 그냥 어디다 버린 거야? 벼랑 저 밑에다 버린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빛이 비쌌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싼 빛이라도 벼랑 저 끝에 버린 거 갖다가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겠냐?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야? 버림받은 거예요. 마치 내가 6월 보름에 오케이? 내가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습니다. 나 님에게 버려졌는데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게 버려졌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 나는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니까 누구든 나를 돌아보실 사람이 있다면 날 버린 님이 아니야. 이때 님은 돌아볼 사람을 조금이나마 존니노이다. 줬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줬다라는 말이 뭐냐면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 이미 님에게는 버림받을 때 버림받았고 그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7월로 넘어갑니다. 7월 보름에 백종 배아야 두고 있는데 백종은 100백이 100 종은 종류야. 100가지 종류를 배치해 두고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100가지 종류의 음식이에요. 이게 백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중. 그러니까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에 해당해요. 음력 7월이기 때문에 추수 직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냐면 아니라 많은 음식이야. 백종이란 말은 많은 음식을 차려두고 님을 한대. 이 한대란 말은 원래는 띄어 쓴 게 아니라 붙여 쓰는데요. 함께, 투게더라는 의미를 지녀요. 님과 함께 여다 사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비잡노이다. 빕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결국 뭐냐면 그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서 소원 빌어봐. 우리 님 다시 오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월 보름은 아예 가베가 뭐야? 한가위요. 추석이죠. 한가위 날이지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님을 요건 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지 가베입니다. 이 가베, 즉 한가위란 말이 무슨 뜻을 지니고 그냥 만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님을 메시고 살고 있어야 한가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가위가 사람 농경사에서는 제일 기쁜 날인데 난 지금 하나도 안 기쁩니다. 왜? 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기쁩니다. 한가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는 국화를 황화합니다. 노란 꽃을 국화라고 하는데요. 황화
꽃이죠. 꽃이 어디 안에? 방 안에 드니 이렇게 된 겁니다. 셋이어라는 말이 나는데 요거는 굳이 억지로 해석하실 필요 없으세요. 뭐 초가집이 또는 방안이 가만하여라. 가만하여란 말은 고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꽃향기도 좀 안 났을 텐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방 안에 국화꽃 향기만 그윽하고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9월 9일이 뭐냐면 구구절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새로운 의미가 있지만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중양절이라고 해서요. 양기가 1년 중 가장 센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양절이라는 표현이 쓰고요. 그래서 양기를 죽이기 위해서 국화차를 먹는 거죠. 국화가 이제 음기가 세니까 뭐 이런 풍속이 있었대요. 자, 10월에는요, 점이연. 이 점이다란 말이 뭐냐면요, 딱딱딱 해서 왜, 뭐 잘게 썰어버린 걸 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바랏은 뭐냐면 보리수나무예요. 예, 그래서 보리수나무인데 굳이 뭐, 그냥 잘게, 아주 촘촘하게 잘게 썬 보리수나무와 같습니다. 누가? 내가. 알았어요? 내가 마치 잘게 썰린 보리수나무 같습니다. 근데 나무가 잘게 썰리면 뭐야?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이 꺾어. 어머야. 자, 꺾어 버리신 후에 디니실, 구개음아 지니실. 그러니까 나를 가져주실 사람 한 분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왜?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요때 점이연 바랏은 앞에서 배웠던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발연빛이 돼버린 거죠. 발연빛도 절벽에 있는 빛이라서 아무도 거들 거 안 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11월 봉당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루를 봉당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알았어요? 마루에 11월이면 음력 11월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12월 말에서 1월 초예요. 그러니까 겨울로 치면 가장 추운 계절이 되는데 가장 추울 때 마루에 삼배 이불을 덮고 누워, 두포 누워는 덮고 누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얼어 죽는다는 얘기죠. 자, 스랄사라운드요. 그냥 스르르 했으니까 뭐야? 아, 슬퍼요. 이렇게 해요. 그쵸? 슬프구나. 고운이니까 뭐야? 임이죠. 임을 스시옴은 이별하는 거야. 이별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뭐냐면 내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고 살아가는 이 슬픔의 정도가 마치 뭐야? 한겨울에 마루에서 이불도 안 덮고, 즉 덮는다면 얇은 이불을 덮고 사는 그 추위의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월에 분지나무라고 하는데 남가라고 돼 있죠. 내가 이게 이제 남가인데 남가 나모 이렇게 나오죠. 요 기억 고경체언이라고 합니다. 얘가 뭐예요?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랑 결합되면 이 오가 뭘로 바뀌냐면 기억으로 바뀌어요. 이걸 갖다 우리 기억 고경체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지나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옛날에 젓가락을 깎았던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를 분지나무라고 하는 거. 아주 고급 나무로 깎은 자, 아까 나자다 나왔지, 맞습니까? 나자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니까, 맞습니까? 이거 뭐야? 드리다, 바치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님에게 드릴, 손님에게 드릴, 쟁반 위에 젓가락과 같습니다. 누가? 내가. 오케이? 님의 알패 들어, 님 더하기 의야, 간역격조사, 님의 알패. 이 알패가 뭐냐면요, 요게 더하기 의야 이렇게 알았어요. 얘는 부사격조사고 얘는 관형격조사인데요. 그건 문법이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얘는 앞뒤 할 때 앞을 리을 피입이라고 적었어. 그러니까 님의 앞에 들어가서 어리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다가 뭐예요? 육체적으로 사랑하다인데요. 이 어리다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 유혹하다야. 내가 젓가락이 되어서 님의 앞에서 이렇게 막 유혹을 했더니 님은 거들떠보지 않고 손이야. 이때 손은 핸드가 아니라 뭐야? 게스트요. 오케이? 다른 손님이 나를 가져다가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른 손님이 나를 가져다 물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님이 오랜만에 날 찾아왔어. 그래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고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지. 그랬더니 앞에 앉은 님이 너 일로 앉아라. 내 옆에 앉아라 해서 꼬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이때의 화자는 그냥 여성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걸맞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면은 여잔데 남자들이 뭐예요? 서로 간에 교체로 이렇게 옆에도 앉히고 이렇게 되버리면 이게 청소년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오고 내신에 나오니까 이걸 다 차마 기생이 손님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 비교육적이니까 차마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나야 뭐 어차피 사교육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인데 기생 중에 아마
정든 손님이 있었나 봐. 근데 이 정든 손님이 결국은 뭐야? 딴 데로 발령받으면서 안 온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참 잘생겼는데. 아, 그 손님 없으니까 외로운데. 근데 하필이면 왜 내내 나 굉장히 오랫동안 만난 것 같아서 내내 나 잘 나갈 때는 만나다가 이제 나 늙어서 기생지 못하니까 그때 돼서는 왜 안 찾아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정월 날인물은 아우 어저녹잖은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요. 날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날인물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날인물은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 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적 화자인 나와 대립하는 존재를 그려줘요. 이걸 통해서 이 정월이 그려지고 있는 정월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의 고독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요. 2월과 3월을 보는데요. 2월에 이 등불은 누구랑 일치해요? 임과 일치해요. 맞죠? 3월의 달의 꽃도 임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등불에서 임은 뭐냐면 굉장히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라는 얘기가 하는 거고 여기서 임은 뭐예요? 달의 꽃 좀 굉장히 이뻐요. 잘생겼어요. 꽃미남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월과 3월은 둘 다 뭐예요? 임을 예찬하는 작품이에요. 아, 우리 그 손님 진짜 잘생겼는데. 어우,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4월 안인이죠. 이자고 곡꼬리새가 나오는데 꾀꼬리새는 왔는데 님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녹사님과 꾀꼬리새가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꾀꼬리새는 결국 막 시적 대상인 님과 반대가 되는 거죠. 님이 안 온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됐기 때문에 이 4월은 슬픔이에요. 이 슬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애련이라고 해요. 애련. 슬플 애자를 쓰거든요. 불쌍할 정도로 슬퍼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5월 5일에 이거는데 이 아침약을 먹으면 천년을 장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관장 홍삼을 쿠폰으로 보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약은 뭐냐면 임에 대한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잊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5월은 결국 뭐냐면 님에 대한 뭐야? 축복의 개념을 지니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요. 6월은 뭐예요? 벼랑의 내 신세가 지금 벼랑 끝에 버려진 빛과 같습니다. 이게 나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아무나 나 관심만 가져주면 내가 평생 제가 옆에 같이 살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애련이에요.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아예 뭐예요? 딴 사람, 딴 남자를 못 만나게 버려진 거예요. 예,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더 이상 비교육적이어서 말 못하겠습니다. 7월과 8월이 나오는데 7월도 8월도 다 뭐예요? 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님을 한대 여가죠. 님을 매셔녀고 이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7월과 8월은 둘 다 뭐예요? 기원. 뭘 기원하고 있어요? 님과 함께 사는 소원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9월 달에는 뭐냐면은 이 국화를 가지고 차를 끓이는 거야. 약으로 약차를 끓이는 거죠. 약으로 이렇게 딱 차를 끓이는데 국화꽃 향기만 그윽하고 방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월과 똑같이 뭐예요? 외로워요. 고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 점이연 바랏은 아까 뭐였어요? 얘라 별의 발연빛 다오라 할 때 발연빛이랑 똑같이 뭐예요? 나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 슬퍼요. 애련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11월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님과 이별하고 살아가는 고통이 마치 뭐예요? 삼배 입을 덮고 말을 싸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애련이에요. 그리고 12월은 그야말로 애련이죠. 12월에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뭐야? 내가 기생인데요. 님이 오랜만에 손님이랑 다른 남자 손님이랑 왔어요. 그래서 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젓가락처럼 탁 붙어 앉아가지고 뭐야? 아유 예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계속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님은 나를 절대 거들떠 안 보고 손님이 막 젓가락을 갖다가 먹듯이 나를 갖다 옆에 앉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야? 님에게는 버림받은 게 맞잖아요. 딴 놈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애련에 해당이 된다. 요 정도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결국 뭐냐면 기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뭐야 임의 부재 즉 다시 말해서 이별을 축으로 해서 이별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감정들이요. 예, 그쵸 맞습니까? 고독, 애련이 제일 비중이 높죠. 애련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축복, 그 다음에 예찬,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얘라 기원. 이렇게 5가지의 정서를 보여주고요. 축복과 예찬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송축이란 말을 붙이고 있다. 물론 좀 더 내신스럽게 설명을 하려면 각각의 월별로 그 절기나 명절에 대해 설명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수능이나 내신에 나온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